오늘 낭독할 책은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입니다. 김상현 에세이고요. 확신을 결과로 치환하는 사람, 결국 무엇이든 해내고 싶은 사람, 작가 및 강연가로 활동 중이며 필름 출판사와 연남동 카페 공명을 운영하고 있다. 네,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낭독을 하기 전에는 목차 소개를 해드리죠. 파트 1.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만 같을 때. 파트 2. 불안하지 않다면 어떠한 고민도 없다는 거니까. 파트 3. 무엇이 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파트 2 부분을 낭독을 해볼게요. 이쪽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항상 낭독을 할 때 많은 부분을 낭독을 해드리고 싶지만은 유튜브의 흐름이 또 빠르기도 하고 저작권 관련해서 모든 부분을 다 낭독할 수 없음을 좀 참고하셔서 낭독을 하는 걸 잘 들어주세요. 네, 출판사 동의를 얻어서 낭독을 합니다. 불안하지 않다면 어떠한 고민도 없다는 거니까. 당신은 누구와 함께인가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생 만나게 될 사람의 숫자는 약 17,500명이라고 합니다. 17,500명 안에는 내게 중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거의 매일, 아니 평생을 사람을 만나고 다투고 이해하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또 떠나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인생을 온전히 나답게 사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할 테죠. 실제로 돌아보면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시선이 자신의 하루 컨디션, 아니 자신의 정체성이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를테면 내가 생각할 때 그리 웃긴 말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에 사람들이 자주 웃고 즐거워한다면 나는 누군가를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재능이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될 테고, 반대로 내가 잘하고 싶고 이뤄내고 싶은 일을 해나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핀잔과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다면 무기력해질 뿐더러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회의감마저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로 인해, 아니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아니 하물며 우리가 보내는 하루만 보더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80%는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요소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서 그날의 내 기분이 좌지우지되기도 하니까요. 하루의 기분뿐만 아니라 내가 내리는 판단, 의지나 신념 등도 어쩌면 생각보다 더 타인의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웃게 하는 사람, 당신을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 역시 사람일 테니까요. 당신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후회 없는 하루보다 만족할 수 있는 하루. 요즘에는 비교의 대상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당장 휴대폰을 들고 SNS에만 접속해봐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뿐이니까요. 모두 다 나는 지금 행복해 하고 외치고 있는데 나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작아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나도 유명한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싶고 해외여행을 떠나 멋진 여행을 하고 싶고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차다는 생각에 한숨만 쉬며 억울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은 어쩌다가 이렇게 버거워진 것일까? 내겐 왜 행복한 일들이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점들에 불과합니다. 누군가의 행복한 순간을 찍어 놓은 점 말이죠.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인생은 선과 같습니다. 길고 길게 이어지는 마라톤과 같은 선. 인생을 겪으며 어떤 선상 위에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 모든 점들이 행복하고 하이라이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점이 하이라이트라면 그 점들 역시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되어버리기 마련일 테니까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들만 보고 나의 일상과 비교하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길고 길게 이어진 선 위에서 하이라이트처럼 찍힌 점들 이외의 일상까지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아름답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본질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마주한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껏 버텨온 내 삶이, 지금껏 이뤄낸 나의 모든 것들이 자랑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안이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되뇌었으면 합니다. 나는 너와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요. 비교라는 것은 언제나 우위를 판단하기 마련이라 둘 중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결과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법이고 또 그런 것들만 보려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나의 과정을 믿으세요. 이를테면 남모르게 흘렸던 베개에 묻어있는 눈물, 땀 흘려 고생한 흔적을 담은 누렇게 변해버린 하얀색 티셔츠의 뒷면 같은 것들이요. 고작 남의 시선 따위로 흔들려선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진실을 기반한 사실일지라도 나는 어디서건 존중받고 대접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겪은 모욕이 근거가 있든 없든 나에게 수치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내 주변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겪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의 준거 기준에 합당할 필요는 없으니 너무 괴념치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내에 사라지는 것들일 뿐이며 나를 결코 무너뜨리거나 무기력하게 만들 힘이 없는 것들일 뿐이니까요. 만일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모욕을 겪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런 시선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설령 그 말이 진실된 것이더라도 그들은 나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 또 수많은 사람과 상황이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언젠가 그것조차 나를 지탱할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 내 인생에서 타인의 비중과 영향력을 높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린 보통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뭐뭐보다 낫길 바라는 비교의 마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후회의 정의 역시 그렇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결국 후회는 그것보다 나았던 선택, 어제보다 무난했던 하루, 지난번보다 괜찮았던 경기 등 비교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족은 지금 이 상태에 충분한 기분이 드는가에 초점을 둔 마음입니다. 흡족한 마음이 드는지, 모자란 부분 없이 충만한지, 결국 나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비교를 줄이고 나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 후회 없는 하루보단 만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린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훗날 나에게 더욱 도움이 될 선택은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허나 정말로 현명한 선택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한 후 그 선택을 어떻게 내 의도에 맞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내면에 집중을 한 뒤 내린 선택은 올곧기 마련입니다. 그간 살아온 자신의 신념과 기준은 지금의 선택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이후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의견과 비난에 흔들릴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다 완벽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내려온 결정들 덕분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과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소비해왔던 모든 것들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대해 실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믿는 심리학적 용어인데, 토마스 길로비치라는 심리학자가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실험 참가자에게 오래전 유행한 가수의 얼굴이 크게 들어가 있는 티셔츠를 입게 했고, 다수의 다른 참가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티셔츠를 입은 실험 참가자는 요즘에 유행하지 않는 시대가 지난 가수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참가자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티셔츠에 그려진 가수가 누구였는지 알아차리거나 티셔츠를 눈여겨본 사람은 실험자 중 10%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는 역시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람들은 타인에게 그리 많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내 행동 하나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냉정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헤어스타일을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또 하나하나 상처받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이 오히려 내 인생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완벽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절대적인 적이 존재할 테죠. 이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미워하고 시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다면 어떠한 부정적인 시선에도 그래서 뭐? 라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결국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단되고 휘둘리고 상처받을지라도 언제나 나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기준과 잣대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맞추며 살아갈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들의 기준과 잣대는 내 앞에선 전혀 의미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며 관계에 얽매이거나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 보는 거죠. 어떠한 것도 나라는 고유 명사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나를 꾸며줄 수 있는 수식어가 있겠지만 저는 부디 당신이 당신만의 고유한 방식대로 인생을 꾸며가길 바랍니다. 네, 김상현 에세이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다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이 김상현 작가님이 필름 출판사를 운영하고 또 연남동 카페 공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카페 공명 연남동. 연남동은 참 예쁜 카페들도 많이 있고 북카페도 많이 있잖아요. 네, 오늘은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을 낭독해 보았습니다.